2020년대 초반의 그린딜 분위기와는 다르게 지금 에너지 판도는 AI가 쏘아 올린 거대한 전력난으로 인해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보다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국가 생존의 1순위가 되어버렸거든요. 이 흐름을 분석해 드릴게요. 먼저 왜 갑자기 전기가 부족해졌는지부터 봐야 해요. 우리가 쓰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는 기존 검색보다 약 10배에서 30배 더 많은 전기를 소모합니다. AI 모델을 하나 학습시키는데 들어가는 전력은 수천 가구가 1년 동안 쓸 양과 맞먹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인이 매일 AI에게 질문을 던지면 그 전력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AI 반도체는 엄청난 열을 뿜어냅니다. 이 열을 식히는 냉각 시스템을 돌리는 데만 전체 전력의 40%가 쓰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26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2022년의 2배인 1000TWh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이건 일본 전체의 연간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유럽은 원래 탈탄소의 선두주자였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가스관이 잠기고 AI로 인한 전력 수요가 폭증하니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감당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이 들쭉날쭉해요. 전력 수요는 시간대나 계절에 따라 크게 변동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한 전력 수준이 존재합니다. 이 수준을 기저부하라고 부르고 이 부하를 항상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발전원을 기저부하 발전원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1초도 끊김없이 전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언제든 켤 수 있는 석탄 발전소를 다시 돌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탈원전을 선언하고 원전을 다 껐던 독일은 전기가 부족해지자 폐쇄했던 갈탄 발전소를 재가동했습니다. 심지어 2024년에도 전력 안정을 위해 석탄 발전소 가동 연장을 논의하고 있죠. 친환경을 외치던 독일이 석탄을 떼고 오히려 프랑스에서 원자력 전기를 사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전 세계, 특히 유럽은 원자력 없이는 탄소 중립도 AI 경쟁 승리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원자력을 녹색 에너지 분류에 포함시켰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원전에 투자해도 친환경이다라고 공인해준 셈이죠. 프랑스는 원래 원전 강국이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포함한 대규모 원전 부흥책을 발표했습니다. 스웨덴은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향후 20년간 원전 10기를 더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원전을 모두 폐쇄했던 이탈리아조차 최근 원전 재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은 AI 개발사들이 정부만 믿고 기다리지 않고 직접 원전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 전기는 내가 만든다는 신념으로 SMR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MS는 최근 문 닫았던 미국 스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 1호기를 재가동하기 위해 전력을 20년간 독점 구매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AI 돌릴 전기가 얼마나 급한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아마존은 탈렌에너지의 원전 바로 옆에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고 구글도 SMR 개발사인 카이로스 파워와 계약했습니다. 그럼 왜 SMR일까요?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건설 기간이 짧고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어서 전기를 직공급하기 유리합니다. 그래서 샘 올트먼도 SMR 기업인 오클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죠. 이상적인 친환경보단 당장의 전력 부족 해결이 시급하고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메우기 위한 필요악으로 석탄이 다시 쓰이고 있어요.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24시간 전기를 공급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원전과 SMR이 급부상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결국 AI 패권 경쟁이 에너지 안보 위기를 가속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너무 불안정하고 배터리는 아직 비싸니까요. 빅테크들이 큰 관심을 가지는 SMR이 도대체 뭘까요? 기존 원전이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라면 SMR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에 가깝습니다. 가장 쉬운 비유는 레고 블록이에요. SMR의 가장 큰 기술적 혁신은 피동형 안전 시스템이에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전기가 끊겨서 냉각 펌프가 멈추는 바람에 터졌거든요. 그런데 SMR은 펌프 없이도 중력이나 온도 차이를 이용해 냉각수가 저절로 돌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훨씬 안전하죠. 빅테크가 SMR에 목숨 거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굳이 아직 상용화도 덜 된 이 기술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을까요? 여기엔 빅테크만 아는 절박한 현실이 있어요. 송전만 기다리다 늙어 죽는다. 이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지금 발전소를 지어도 그 전기를 데이터 센터까지 끌어오는 송전망을 까는 데만 10년이 넘게 걸려요. 지역 주민이 혐오시설을 꺼려하는 님비 현상 때문이죠. SMR은 크기가 작고 안전하니까 데이터 센터 주차장이나 바로 옆에 지을 수 있습니다. 송전탑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바로 꽂아 쓰는 거죠.
전력망 포화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합니다. AI는 24시간 잠들지 않는다. 태양광은 밤에 꺼지고 풍력은 바람 안 불면 멈추죠. 하지만 AI 서버가 1초라도 멈추면 서비스는 마비됩니다. SMR은 날씨와 상관없이 24시간 365일 일정한 전기를 공급합니다. 배터리를 엄청나게 깔 필요가 없으니 비용 효율도 좋죠. 넷째로 약속은 지켜야 한다. 빅테크들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로 만들겠다고 전 세계에 약속했어요. 석탄 발전소를 쓰면 이 약속을 깨는 거고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습니다. SMR은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이면서도 재생에너지의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해줍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어요. 구체적인 빅테크들의 돈의 흐름이 있어요. 구글, 카이로스 파워. 구글은 업계 최초로 여러 개의 SMR을 구매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2030년 첫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죠. 아마존 엑스에너지. 아마존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 엑스에너지라는 SMR 개발사에 5억 달러 투자를 주도했습니다. 워싱턴주에 SMR 사기를 짓는 게 목표예요. 샘 올트먼, 오클로. 챗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은 아예 본인이 오클로라는 SMR 회사의 이사회 의장입니다. AI의 미래는 에너지에 달렸다며 가장 적극적으로 밀고 있죠. 요약하자면 빅테크에게 SMR은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탄소 걱정 없이 24시간 내 AI를 돌릴 수 있는 건전지 같은 존재입니다. 이 기술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곧 AI 전쟁의 승패를 가릴 거예요. 자, 그럼 냉정하게 현실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SMR이 진짜 우리 곁에 와서 쌩쌩 돌아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을까요? 전문가들은 최소 10년을 보고 있어요. 지금 당장 뚝딱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허가 받고 짓고 안전 테스트하고 빨라야 2035년은 돼야 제대로 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 10년 동안은 도대체 뭘로 버티냐는 거죠. AI는 지금 당장 전기 달라고 아우성인데 태양광은 밤에 멈추고 SMR은 아직 없잖아요?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죽었던 석탄을 다시 깨우는 것. 원래라면 은퇴했어야 할 낡은 석탄 발전소들이 수명 연장 주사를 맞고 다시 연기를 뿜어대고 가스 발전소도 풀가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지금 기후 위기라는 낭떠러지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엑셀을 꽉 밟고 있다는 소리예요. 생각해보세요. 전기가 부족해서 화석 연료를 더 떼면 지구가 더 뜨거워지겠죠? 그럼 더우니까 에어컨 더 틀고 데이터 센터 열시키느라 전기 더 쓰고 그럼 또 석탄 더 떼고 완전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인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어요. 최첨단 AI 시대를 열기 위해서 가장 구식인 화석 연료에 다시 의존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SMR이라는 구원투수가 등판하기 전까지 앞으로 10년 지구는 역사상 가장 뜨거운 시간을 견뎌야 할지도 모릅니다.